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신기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 풀어드리는 과학을 듣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계신가요? 아니면 볕 좋은 공원 벤치에 계신가요? 전국 팔도 어느 동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귀띔해 주시면 제가 그쪽을 향해 더 반갑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오늘 이야기는 정동진의 그 장엄한 새해 해돋이 풍경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수표선 너머로 거대한 불덩이가 솟아오르는 그 순간. 아, 정말 장관이죠? 네, 온 세상이 그 경이로움에 잠기는 듯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깊은 인상을 남기죠. 맞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세상을 붉게 물들이면서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면 아, 정말 자연의 위대함 앞에 절로 고개를 숙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실눈을 뜨고 엄지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딱 들어보면 그 거대한 태양이 손가락 한마디에 쏙 가려지는 경험을 하곤 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크기하고 실제 크기 사이의 그 엄청난 간극. 그게 우리 조상님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거죠. 아, 저렇게 쉽게 가려지는 걸 보니까요. 네. 저건 하늘에 걸린 따뜻한 놋그릇 같은 거구나. 혹은 신들이 타고 다니는 수레바퀴 정도로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긴 달하고 크기도 비슷해 보이고 또 구름 뒤에 숨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 그리 벌지 않은 곳에 떠 있는 그냥 거대한 등불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소양의 예학자들도 생각이 비슷했다고 들었습니다. 태양은 티끌 하나 없이 매끄러운 황금 접시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했다고요. 네, 하늘은 완벽한 공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거대한 충격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우리가 매일 보는 저 태양이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리 밖에서 빛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거리가 대체 어느 정도인데요? 무려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요? 네, 빛의 속도로 쉬지 않고 달려도 8분 20초가 걸리는 아득한 거리죠. 우리가 햇님이라 부르면서 친근하게 여기던 존재가 사실은 우리 지구를 한 입에 삼키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인이라는 사실. 와,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이야기, 우리 머리 위 거인의 진짜 모습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압도적인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숫자는 잠시 있고요. 우리 주변 물건에 빗대어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태양을 선생님 댁 거실에 있는 커다란 수박 한 통이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농구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 좋은 비유입니다. 자, 태양이 농구공이라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의 크기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농구공 옆이니까 탁구공? 아니면 구슬 정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 비율은 그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런가요? 태양이 농구공이라면 지구는 그 옆에 놓인 아주 작은 모래알 한 톨 크기에 불과합니다. 모래알 한 톨이요. 와, 그건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크기인데요? 네, 농구공 옆에 놓인 모래알 하나, 그것이 바로 우주 공간에 있는 태양과 지구의 실제 비율인 겁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채운다고 가정하면 네, 무려 130만 개가 들어갑니다. 130만 개요? 네, 지구 130만 개를 쏟아 부어야 비로소 태양이라는 그릇이 가득 차는 셈입니다. 와, 이 때문에 우리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태양이 홀로 차지하고요. 나머지 0.2%의 부스러기를 가지고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이 나눠 갖고 있는 거죠. 정말 압도적인 지배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크기뿐만 아니라 그 둘레, 표면의 넓이도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거리로 한번 그 규모를 느껴볼까요? 좋습니다. 가령 우리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지구의 적도를 따라 한 바퀴를 돈다면 밤낮 없이 달려도 약 17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자동차를 타고 똑같은 속도로 태양의 적도를 한 바퀴 돈다고 상상해 보시죠.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17일보다는 훨씬 길 테고 한 반년쯤 걸릴까요? 꼬박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5년이요? 잠도 안 자고 달려도요? 네, 지구는 보름 남짓이면 되는데 태양은 5년을 쉼없이 달려야 겨우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겁니다. 이야, 정말 태양 표면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이겠네요. 우리 피부의 솜털 하나 길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짧은 구간인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거대한 몸집이 대체 어떤 연료를 쓰기에 무려 46억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렇게 뜨겁게 타오를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만약 태양이 석탄이나 장작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며칠도 못 가 모두 타서 재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19세기 과학자들을 괴롭혔던 가장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핵융합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핵융합이요? 네, 이 핵융합은 태양의 중심부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온도와 압력 속에서 가벼운 원자핵들이 서로 합쳐져서 더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아, 구체적으로는 수소 원자핵 4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 뭐랄까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수소폭탄 수천만 개가 매 순간 1초마다 태양의 심장부에서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1초마다 수천만 개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경이로운 폭발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에너지의 양은 정말 상상도 안 되는데요. 실로 천문학적입니다. 태양의 단 1초 동안 뿜어내는 에너지를 모두 모아서 전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네. 현재 지구의 모든 인류가 무려 210억 년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의 막대한 양입니다. 210억 년이요? 인류 문명 전체 역사를 다 합쳐도 1만 년이 채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정말 아득하게 느껴지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받는 이 따사로운 햇볕은 태양의 사방으로 뿜어내는 그 엄청난 에너지의 극히 일부, 약 20억 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20억 분의 1이요? 네. 그 작은 부스러기 같은 에너지만으로 지구의 바다가 데워지고 바람이 불고 식물이 자라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와, 정말 태양이라는 존재가 새삼 다르게 느껴지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끔 뉴스에서 들려오는 태양 흑점 소식이 떠오릅니다. 아, 맞아요. 태양 흑점 활동이 활발해져 통신 장애가 우려된다. 이런 보도들이요. 네, 망원경으로 태양 표면을 관측하면 마치 얼굴에 주근깨처럼 보이는 검은 점들, 그게 바로 흑점입니다. 이름에 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작게 느껴지기 쉬운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이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조금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것일 뿐 그 크기는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 훨씬 큽니다. 지구보다도 크다고요? 네, 어떤 거대한 흑점은 지구 여러 개가 통째로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구멍입니다. 태양 얼굴에 난 작은 뾰루지 하나가 지구 전체를 삼킬 만한 크기라는 비유가 결코 과장이 아닌 셈이죠. 세상에. 그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흑점 주변에서는 때때로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쳐 오르기도 하거든요. 아, 그게 바로 홍염 또는 플레어라고 부르는 현상이군요. 맞습니다. 이 불기둥은 그 높이가 수십만 킬로미터에 달해서 지구 수십 개를 꼬치에 꿰는 것처럼 한 번에 관통할 수 있을 만큼 깁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 가까이에 있었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태양이 혀를 한번 날름거리는 듯한 저 불길에 닿는 순간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안전한 건 결국 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절묘한 거리두기 덕분이군요. 허허, 맞습니다. 별과 행성 사이에도 이 안전거리 확보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이 참 흥미롭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아가 우주 전체로 넓혀보면 이 태양조차도 지극히 평범하거나 오히려 작은 편에 속하는 별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양이 작은 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 중에는 베텔게우스나 UI 스쿠티와 같은 적색 초고성이 있습니다. 이 별들의 크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 이 거대한 별들 중 하나를 지금 우리 태양이 있는 자리에 그대로 가져다 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물론이고 저 멀리 목성이 돌고 있는 궤도까지 전부 그 별 안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목성 궤도까지요? 그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만약 우리 태양이 농구공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그 거대한 별들은 63빌딩만한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농구공과 63빌딩이라니.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 태양에게 고마워야 합니다. 너무 거대한 별들은요, 성질이 급해서 수천만 년 만에 가진 에너지를 모두 태우고 폭발하며 생을 마감하거든요. 아,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우리 태양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크기의 중년의 별이기 때문에 46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치 뚝배기처럼 은근하고 꾸준하게 빛과 열을 내뿜어 왔습니다. 그 안정성 덕분에 지구의 생명이 싹트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결국 태양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옆 모래알 같은 행성 위에서 살아가는 아주 작은 존재들이네요. 네, 그렇죠. 태양이 기침 한번 크게 하는 수준인 흑점 폭발해도 지구 전체의 통신이 마비될 수 있을 만큼 연약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로 그 사실이 우리 존재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말이죠? 우리 몸을 이루는 근본적인 원소들 말입니다.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철분, 뼈를 만드는 칼슘, 숨 쉴 때 필요한 산소 같은 것들이요. 과학자들이 그 기원을 추적해봤다고 하더군요. 아, 네. 놀랍게도 그 원소들은 대부분 태양 자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어디서 온 걸까요? 이런 무거운 원소들은 우리 태양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태양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별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초신성이라는 장엄한 폭발을 일으키며 우주 공간에 흩뿌려 놓은 일종의 유산입니다. 별의 유산이요? 네, 그 별들의 먼지가 오랜 세월을 거쳐 다시 뭉쳐 태양과 지구가 되었고 마침내 우리의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었군요. 더 근원적인 고향이 있었던 셈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별에서 와서 별로 돌아가는 존재, 즉 별의 자손인 것입니다. 별의 자손이라? 네, 선생님의 손등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피부를 이루는 탄소와 그 안에 흐르는 피 속의 철분 모두가 아득한 옛날, 이름 모를 거대한 별의 마지막 흔적인 셈입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우주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우리 머리 위의 태양도 그럼 언젠가는 생을 마감하게 되겠지요? 네, 과학자들은 앞으로 약 50억 년쯤 지나면 태양이 중심부의 수소 연료를 다 쓰고 점차 부풀어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부풀어 오른다고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우주의 거대한 순환 과정의 일부입니다. 꽃이 지면 거름이 되어 새로운 꽃을 피울 양분이 되듯 우리 태양의 마지막 모습 역시 먼 훗날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되어 우주 어딘가로 흩어질 것입니다. 오늘 구독자님께서는 저녁 식탁에 오른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보시거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어떤 생각일까요? 이 쌀알 한 톨 속에 저 머나먼 태양의 핵융합 에너지가 담겨 있고 내 몸속에는 아득한 옛 별들의 역사가 흐르고 있구나 하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상의 작은 글심거리들이 저 광활한 우주의 시선 속에서 조금은 너그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참 좋은 마무리 말씀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입맛에 좀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뉴스나 신문을 보시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일게 하고 궁금했던 게 있다면 주저 말고 아들, 딸에게 말하듯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제가 돋보기 쓰고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제가 길 잃지 않고 선생님 댁으로 바로 찾아올 수 있답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깃다였습니다. 늘 강건하십시오.